안녕하세요. 주간 농사정보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입니다. 인삼은 봄철 두둑 및 고랑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어있던 땅에 쌓인 눈이 녹으며 물이 고인 고랑을 잘 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불량밭은 과습에 의한 인삼 뿌리 부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2차 병해 발생 예방을 위해 두둑 및 고랑 배수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좋은 피해 예방입니다. 폭설 피해가 있는 해가림 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주시고 폭설을 대비하여 걷어둔 처광망은 다시 씌워 주십시오. 처광망을 씌우면 인삼밭 두둑의 온도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삼머리 부패와 조기 출하 시 늦서리로 인한 피해가 되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차광망 설치입니다. 계량 울타리로 인삼밭 둘레를 둘러주시면 싹이 틀 때 강풍으로 인한 줄기 상처가 없습니다. 전문이병 발생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작물 파종입니다. 당귀는 직파 재배를 하는데 주로 기온이 따뜻한 중남부 지역에서 하며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에 걸쳐 비닐 피복을 해줍니다. 노지 파종하여 그해 가을 1년생은 약재로 수확하지만 약재 몸통은 적고 굵은 뿌리가 많아 외관상 다소 낮은 품질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2년 차에는 꽃대가 올라와 약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라지는 주로 직파 재배하는데 발화까지 걸리는 기간은 10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봄 파종 시 만상일을 고려하여 발화 후 서리 피해가 없도록 파종해 주십시오. 파종은 너비 90 내지 120cm 두둑을 만들고 6 내지 9cm 줄뿌림이나 흩어뿌림을 합니다. 종자가 작기 때문에 종자량보다 서너 배 많은 양의 톱밥 및 모래를 혼합해서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종자는 파종성을 만든 후에 7일에서 15일 후 파종을 하며 비료 피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종 후 부직포나 볏짚을 덮고 충분히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궁은 25에서 30g 정도 크기의 토란 모양의 뿌리줄기를 떼어서 번식시킵니다. 배수가 되지 않으면 동해 피해가 발생하며 봄에 땅이 풀리면 바로 심게 해주십시오. 두둑의 종근이 위로 향하게 두 줄로 늘어놓고 2cm 정도 두께로 덮습니다. 깊이 심으면 꽃대 및 염준 모양 주화가 다수 발생하므로 되도록 얕게 심어 주십시오. 종근은 큰 것을 심을수록 수량성이 높아집니다. 시바루당 120 내지 150kg으로 심기 전 약재나 온탕 침지 소독 후에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후 흑색 폴리에틸렌 비닐 필름으로 피복하면 출현율이 높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며 수량 또한 중수됩니다. 다음은 축산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입니다.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농식품부에서 2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침수된 장소에 물을 빼내는 등 깨끗하게 청소한 후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살포하여 축사 및 가축의 위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농장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축사 출입 시 장화를 갈아 신으며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축산 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 특히 바퀴 및 하부 등을 추가 세척 소독하여 주십시오.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막기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방충 방조망,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방역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전실에는 신발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하고 반드시 내부 장화를 갈아 신고 전시를 통해서만 사육동 내부로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은 농가에서는 야생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개사와 퇴비장에 방조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양도는 2월에서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일주령 이하의 새끼 돼지는 지속되는 설사로 인한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며 이 시기의 평균 폐사율은 50% 정도에 이른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바이러스는 돼지 분변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수일 동안 생존하여 농장 내 돼지에게 빠르게 퍼져 쉽게 감염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돼지 출하로 축사가 비워질 경우 세척 단계에서 세척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면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16배 이상 증가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독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농식품부에서 동물용으로 허가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소독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척과 소독제를 함께 사용해서 뿌리면 뿌린 위치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 가축 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입니다. 한우 농가는 송아지에게 초유를 충분히 주고 우방 보온 관리를 통해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을 예방해 주셔야 합니다. 젖소의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 및 축사 바닥 청결 관리에 유의해 주십시오. 축사 바닥에 습기가 많으면 유해균이 증식하며 가스를 발생시키고 유방염이 발생하며 번식률이 하락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므로 건조하고 부드럽게 관리해 주십시오. 돼지는 일교차가 5도씨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유의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돈의 온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찬 공기 유입으로 호흡기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찬 바람에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돈사 환기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 사육 농가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열풍기가 가동되도록 하고 틈새 바람 유입 방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개사 내의 유해가스 발생과 냉기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기량 조절이 필요하며 어린 병아리는 저온에 매우 민감하므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온도에 가장 민감한 일주령 이내에는 저온에 노출되면 폐사율이 증가하므로 32도씨 이상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 온도입니다. 돈사 보온 및 환경관리이고 틈새 바람을 차단하는 광경이며 방한복을 입은 송아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 염소, 돼지 농가는 반드시 접종해 주십시오. 소, 염소는 2차례 일제 접종을 해주시고 돼지는 출생 2월령 1차, 한 달 후 2차 접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후 6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 상태에 보관해 주시며 구제역 백신은 오일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낮은 온도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상온에 놓아두었다가 2-3시간 이내에 접종하셔야 합니다. 접종 전후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합시다.
접종 전에는 방역복, 장화, 장갑 착용 후 축사마다 환복을 준수해 주십시오. 접종 시에는 백신 접종 요령을 준수해 주시고 주사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접종 후에는 접종 후 인력, 차량, 사용 물품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을 작성하여 반드시 3년간 보관하고 정도는 이력관리 시스템에 예방접종 내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관리입니다. 사료작물에 웃구름을 주는 시기는 월동 후 생육이 시작할 때가 적기인데 일평균 기온이 5, 6도씨 이상이거나 새뿌리가 2개 내지 3개 이상 나오는 시기로서 남부지역은 2월 상중순, 중부지역은 2월 중하순, 북부지역은 2월 하순, 3월 초순이 적당합니다. 웃구름의 양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경우 헥타르당 요소비료 220kg, 청보리와 호밀은 120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 요소비료를 3월 말, 4월 말에 한 번 더 주면 생육이 왕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가을철에 퇴비를 많이 넣었거나 봄철에 가축 분뇨를 뿌릴 경우에 확비료 양을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땅이 녹기 시작할 때 눌러주기, 다밥을 하게 되면 서리발에 의해 솟구쳐 있던 뿌리를 토양과 밀착시켜 봄철에 건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눌러주기를 잘하게 되면 풀사료 생산량을 15% 이상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압, 다밥을 하게 되면 무진압에 비해서 평균 40% 증수가 됩니다. 특히 줄뿌림파종 같은 경우 49%의 수량 증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봉입니다. 이른 봄철 봉군 관리입니다. 볼통 내검 시기, 첫 내검의 시작 시기는 중부지역은 2월 중순 이후 3월 상순까지, 남부지역은 2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일부 따뜻한 남해안 지역은 1월 하순에 시작하며 제주지역은 1월 중순부터 관리가 시작되어 월동 기간이 매우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양봉장에서는 전기 가온을 이용하여 같은 지역의 다른 양봉장보다 1개월 정도 빠르게 관리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청명한 날을 선택하여 11시에서 2시 사이에 벌수 감소 여부, 유황벌의 유무, 산란 육아의 상태, 저밀량과 화분량, 볼통 내의 습도, 죽은 벌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내검이 필요합니다. 내검 시 볼통이 차가운 외부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내검을 맞춰 주십시오. 벌집 축소입니다. 월동한 일벌들은 약 30%의 개체수 손실을 입기 때문에 산란 유도를 위해서 소비당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벌집 한 장에 3,000마리의 일벌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개체수와 벌집과의 관계를 조정해 주십시오. 월동 시 5 내지 6장 벌로 정상적으로 월동을 완료한 경우 이른 봄철 벌집 축소는 저밀 벌집 1장, 산란 벌집 1장, 저밀 저화분 벌집 1장 등 총 3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산란 벌집의 중심부를 제외한 곳에 가루 화분을 채워서 공급해 줍니다. 화분은 유충 발육의 단백질원으로 꽃에서 직접 채취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시기에는 꽃이 부족하므로 화분 벌집 혹은 대용 화분을 만들어 공급을 해주시고 연중 화분 보급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른 봄철입니다. 유밀이 시작되는 봄철까지 대용 화분 소모량은 2kg 정도로 3, 4회에 걸쳐서 7 내지 10일 간격으로 공급을 해주시고 양봉가에 따라서는 1kg을 2번 또는 1번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온 유지입니다. 봉군은 유황벌이 산란하기 시작하면
봉군 내의 온도는 33내지 35도씨를 유지하므로 이 시기에는 특히 보온에 힘써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느슨하게 활동하였다면 벌집을 축소한 후 봉군 내부와 외부를 철저하게 보온재를 이용하여 보온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환기에 주의하면서 보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보급입니다. 벌통 내 유충 발육이 시작되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월동 후 벌통에 있는 꿀은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유충 섭식 농도인 약 50%로 희석하기 위한 다량의 물이 이용됩니다. 따라서 물을 인위적으로 보급하지 않을 경우 꿀벌이 오염된 물을 우무 안에 들이게 되며 외부 기온이 낮은 관계로 물 흡입 시 수온이 낮아 마비되어 죽는 벌도 발생하게 됩니다. 유밀기 준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국내 최대 밀원으로 수령 8 내지 20년생이 비교적 꿀을 많이 분비하며 남부지방은 5월 상중순, 중부지방은 5월 중하순, 중북부지방은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까지 약 10일 정도 개화합니다. 최근 들어 이 개화 시기가 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밀지역은 아카시아 나무가 군락화되고 잎이 번성하며 병해충의 발생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양봉농가는 채밀군을 조성하고 저밀할 빈 벌집의 준비 및 채밀을 위한 관련 도구들의 정비 등을 실시합니다. 봉군은 봄철 정상적인 발육을 진행한 경우 일벌의 개체군이 급격히 증가하여 분봉열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벌집 기초 틀 등을 넣어주어 산란력을 확보하고 일벌의 포육력을 유지하는 등의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